안녕하세요. 전기회로 동영상 수업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 수업을 찍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전기회로 과제로 했었던 것들, 여러분들이 조사했던 과제들 있죠? 교류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교류의 파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교류에 대한 진도를 조금 나가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전위의 평형이 아니라 전류의 방향 때문에 이것을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하라는 이 공이 굴러간 방향을 보면 전위가 높은 쪽에서 전위가 낮은 쪽으로 굴러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물리에서 말하는 방향이랑은 엄연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냥 방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대학교에 가면 방향의 의미를 다시 잡도록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은. 지금 보면 아까 다시 설명을 하면 전위가 높은 쪽에서 전위가 낮은 쪽으로 전류가 굴러가는데 전하가 굴러가는데 그것을 이제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전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전선. 이러면은 쇼트니까 저항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저항. 이렇게 저항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V1이고 이쪽이 V2라는 전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쪽 저항에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렀다면 V1과 V2 중에서 전위가 높은 게 무엇일까요? 전류는 아까 왼쪽,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류의 방향을 봤을 때 전위가 높은 쪽은 왼쪽이 되겠죠. 전류는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른다고 했으니까요. 즉,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이고 전위는 V1이 V2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류가 이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흘렀다면 전위의 크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전위의 크기가 오른쪽이 더 큰 게 된 겁니다. 전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른다는 것은 오른쪽의 전위가 왼쪽의 전위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V2가 V1보다 전위가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시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0초에서 1초 사이에는 V1이 V2보다 컸다면 전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근데 1초 이후 1초부터 2초 사이에 전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를 보면은 오른쪽에 전위가 더 높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위가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다음에 2초부터 3초 사이에 다시 V1이 V2보다 전위가 커졌다면 전류의 방향은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겠죠. 이처럼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류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이 교류의 정의입니다. 교류에서 교자는 이제 교번을 의미해요. alternating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번, 번은 번갈아서라는 뜻이에요. 즉 번갈아서 왔다 갔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는 흐름, 전류의 흐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전류의 흐름이 왔다 갔다 바뀌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교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전위의 방향,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교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류의 개념은 이러하고 이제 교류의 그래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프 두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른쪽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보고 왼쪽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요 위에 세로축은 전압이랑 세로축은 전압이 아니라 전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전압도 되고 전류도 돼요. 교류 전압, 교류 전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류 전류 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 세로 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전류나 또는 전압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크기. 가로축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 시간의 단위는 세크라고 해서 S를 사용하고 있어요. S. 만약에 세로축이 전류였다면 전류의 크기는 우리가 암페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만약에 전압이었다면 볼트라는 단위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크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도 교류고 왼쪽도 교류예요. 아까 말했듯이 교류의 정의는 방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교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쪽 양수측 이쪽을 이제 플러스, 음수측 이쪽을 마이너스, 양의 극성, 음의 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 보면 이제 이 시간 동안은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지만 전압이나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쪽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이쪽에서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좀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서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가 뭐냐면 그래프의 모양이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형, 이런 것을 파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파형, 이러한 파형의 모양 형태를 우리가 위상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상. 그래서 교류의 파형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이런 걸 물어봅니다. 위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주기랑 진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진폭은 높이를 말해요. 높이. 여기서 높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아니라 요 위상이 바뀌기 전까지인 요 0에서부터 요 최대값까지 여기를 우리가 진폭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서 오른쪽 위상의 진폭은 이쪽이 진폭이 되겠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주기입니다. 주기는 오른쪽과 왼쪽의 이제 위상을 살펴보면 파형을 살펴보면 규칙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쪽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이 지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반복되는 시간, 이 파형이 반복되는 가장 최단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부른다. 주기도 마찬가지 시간의 간격에 따라서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는 세크라는 똑같이 시간의 단위와 같은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쪽도 여기가 주기가 되겠죠. 주기는 파형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기의 역수도 있어요. 주기의 역수. 주기를 보통 대문자 t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t분의 1을 우리가 주파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파수. 얘를 주파수라고 하고 단위를 헤르츠를 사용하고 있어요. 얘를 이제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주파수의 의미는 뭐냐면 시간 동안 얼만큼 위상의 변화가 생겼냐를 물어보는 게 주파수예요. 그래서 같은 그래프를 같은 파형을 그리는 것이 보기가 편하니까 새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2고 4고 여기가 6이었다고 해볼까? 2, 4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네. 이렇게 잡아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런 게
그럼 얘가 1, 2, 3, 4, 5, 6, 7, 8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왼쪽에서의 주기는 지금 4초가 되는 거예요. 4초. 4초 간격으로 화형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주기는 4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2초. 2초를 주기로 지금 화형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의 주기는 2초가 되는 거예요. 2초. 그럼 주파수는 아까 주기의 역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초가 되겠네요. 0.5초, 0.5 헤르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4초니까 0.25 헤르츠가 되겠네요. 주파수가. 그럼 주파수가 지금 오른쪽이 왼쪽보다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얘는 0.5고 얘는 0.25이기 때문에 약 2배, 약이 아니죠. 정확히 2배 큽니다. 오른쪽이 왼쪽보다 주파수가 2배 커요. 그럼 주파수의 개념이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 파형의 변화가 얼만큼 일어났느냐를 우리가 주파수라고 표현해요. 변화가 많으면 주파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위상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즉 얘가 얼만큼 많이 떨렸느냐를 얘기하면 됩니다. 얘가 많이 떨렸죠. 2초 동안 얘는 한번 4초를 기준으로 보면 얘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왼쪽에서 보면은 4초 동안 변화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 왼쪽보다 단위 시간 동안 변화한 게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파수는 시간 동안 얼만큼 변화가 많이 일어났느냐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주파수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류에서 알아야 될 정의는 대충 이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류의 개념과 교류에서 알아야 될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교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교류라고 개념을 짓고, 교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류의 크기인 진폭, 그리고 교류가 변화가 규칙적으로 나타내는 최단 시간인 주기, 그리고 단위 시간 동안 위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정도인 주파수,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교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일을 한다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뭐 전기 쪽을 하든 기계 쪽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주기나 주파수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할 때 자주 접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그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과제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여기까지도 하도록 할게요.